자, 무리식의 정의는 일단 루트가 표현되어 있는 식인데 루트 안에 무리식이니까 문자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식이잖아, 식.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루트 안에 문자식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만약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걔는 실수가 아니죠.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란 말을 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허수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무리식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가 필요한데 루트가 필요한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 식을 무리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루트 안에 표현되는 문자식 이런 거는 근데 무리식이 아닙니다. 이건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는 분수식이에요. 루트가 있어서 다 무리식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루트 3x 플러스 5 무리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1차 다항식이에요. 1차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이건 1차 다항식이에요. 되겠나요? 이런 것도 역시나 무리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1차 다항식이잖아요. x 더하기 루트 2라는 상수야. 분의 1, 이건 유리식이죠.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리식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루트 안에 문자가 있는 식, 루트 안에 들어가는 문자가 있는 식. 얘도 루트 안에 문자, 루트 안에 문자, 루트 안에 문자. 이런 것들이 보통 무리식이다. 그리고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식이 여기 있어요. 이 근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무리식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해합니까? 이런 것들 무리식이 정의되려면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는 얘는 조심해야 돼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죠. 근데 얘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죠. 루트 안이 0이 되면 0분의 1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게 무리식이 되려면 이게 아니고 x 플러스 2가 0보다 그냥 크기만 해야 됩니다.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루트 x 마이너스 3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 돼야 되는데 만약 똑같은 루트식인데 이게 분모로 내려가 있는 경우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x의 조건이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리하는 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하시니까요. 네. 이것도 근데 오타인 것 같죠? 덧셈이 아니고 곱셈입니다. 이거 유리하려면 부호 반대인 것. 루트 x 플러스 1 그럼 얘는 뒤는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럼 부모에 곱하면 분자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약분시키고 있으면 약분하시고 지우시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는 필요한 것만 푸세요. 지금 설명드린 거 위주로만 푸시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서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 굳이. 아셨나요? 이쪽 페이지에서는 앞쪽에는 유리식은 하지 마시고 무리식은 요것만 하세요. 여기 요 부분 161번과 162번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당연히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유리함수 아까 했었죠? 유리식이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친 게 유리식이었죠. 그럼 유리함수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합친 거예요. 다항함수는 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포물선,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겁니다. 3차 함수. 그런 것들이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차수로 정의되는 함수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유리식 안에 나머지 다 분수함수로 규정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앞쪽에서 다 배웠잖아요. 앞쪽 잘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 고등수학상 앞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걸 다 다뤘다고.
3차 함수는 지금 안 들으면 미분 배워야 되기 때문에 1차 함수, 2차 함수, 당함수는 앞에서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분수함수를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이쪽은. 자, 건너뛸게요.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죠? 당함수인지 분수함수인지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끝끝내 분모에 x가 문자가 안 지워질 때, 더 이상 x가 안 지워질 때, 끝에 무조건 분모에 x가 남을 때, 그때는 분수함수가 되는 거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다 약분되고 분모가 문자가 아닌 숫자로 표현됐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이렇게 다 약분되고 지워진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분수함수가 아니고 당함수로 규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 분수함수의 정형을 말하시오. 정형은 x의 범위죠. 근데 이게 분수함수로 정의되려면 딴 건 다 되는데 뭐만 안 돼요? 0만 안 되죠. 분수함수의 정의는, 분수함수의 정의역은 이거 하나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 이게 정의역이에요. 분모가 0만 아니면 돼. 그것만 아니면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값에 맞춰서 다 함수값이 존재할 테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분모가 0이 아닌 거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뭐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 뻔하겠죠?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 x가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저만 빼고는 다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뒤쪽에 본격적인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유리함수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 근데 저 그래프를 여러분이 처음 보신 게 아닙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 분수함수의 기본형이거든요.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상 그렇다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배울 때는 항상 이 패턴대로 배워요. 기본형 배우시고요. 걔를 평이동안 표준형 배우시고, 걔를 적당히 전개하거나 풀어헤친 일반형을 배우시는 겁니다. 항상 이 패턴이에요. 네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 y는 ax제곱, 원점이 꼭지점이며 a에 따라 아래로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 걔를 평이동하죠. x로 p만큼, y로 q만큼. y는 a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포물선의 표준형. 그럼 얘를 전개 쫙. 그러면 길 끝에 나오는 게 2차식, 1차식 상수항이잖아요. 2차식, 1차식 상수항, 일반형.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냐면 서로 평행 이동의 관계.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 동일한 관계예요.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다만 약간 정리의 개념이지. 어떻게 정리했느냐, 어떻게 표현했느냐의 차이점이지. 결론 얘네들은 같은 식.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의 일반형 나오면 이걸 이렇게 표준으로 바꿨잖아요. 아니면 공식을 외워서 축의 위치를 찾는다거나 꼭점 좌표를 구해서 역으로 식을 찾아가든지 이런 방법이 있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함수라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분수함수도 일단 첫 번째는 기본형을 배웁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 기본형을 중1 때 뭐라 배웠었냐면 아는 단어 나올 겁니다. 중1 때 반비례라고 배운 적 있어요. 중1 때 처음 여러분이 함수 배울 때 이거 배웠거든요. y는 ax 정비례. 그때 뭐라 배웠냐면 x값이 2배, 3배, 4배 낼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 부르며 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a값이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고 a값이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가서 2사와 4사를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 그래 보니까 얘가 누구예요?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1차 함수의 기본형, 원점을 지나는 직선. 됐나요? 이걸 이제 정비례라고 중1 때 처음 배웠고, 정비례라고 중1 때 처음 배웠고, 반비례라면서 배우면서 이걸 배웠어요. y는 x분의, 보통 그때는 책에는 a 이렇게 많이 써있거든요. y는 x분의 a. 얘는 x에 0이 될 수 없죠. x가 0이 될 수 없어요. 분모 0일 수 없잖아요. 그 a가 만약 0이 되면 이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이건 항상 0이잖아요. 그럼 y는 0이면 상수함수지. x축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요. 의미가 없으니까 a도 0이 안 됩니다. 그럼 분수식에서 분자가 0이 아니면
이 y값도 절대 0이 될 수 없죠. y는 분수값인데 분자가 0이 아니면 절대 이 분수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y도 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0,0은 죽어도 안 지나가. 0,0을 안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막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을 찍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x축 y축에 닿듯 말듯 하는 이런 식의 곡선이 쌍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쌍곡선이라고 부르네요. 반비례 그래프는 쌍곡선이다. 근데 a 값이 양수가 되면 1, 4와 3, 4방향으로, a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방향으로 이렇게 붙어가는 쌍곡선이 된다. 중1 때 배운 겁니다. 그게 지금 배우시는 분수함수의 기본형, 그걸 중1 때 반비례라고 배우신 거예요. 자,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분수함수의 기본형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두 번째, 그래프 모양은 쌍곡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직각쌍곡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직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건 뭐냐면, 원래 쌍곡선의 정의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다시 배워요. 뭐라 배우냐면,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에서 평면에 있는 두 점에서 거리 차이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래서 쌍곡선을 배워요, 다시. 그때 쌍곡선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고교 과정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니면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 점근선은 지금처럼 직각이 아닌 상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와 고1 때까지 배우는 분수함수인 이 쌍곡선들은 점근선이 전부 다 x축, y축과 평행한 직각쌍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뜬금없이 가끔 보기에 저런 말이 나와요.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직각쌍곡선이다 그러면 쌍곡선인 건 알겠는데 직각이라는 단어 붙여도 되나? 근데 고1 때 배우는 분수함수는 전부 다 직각쌍곡선이에요.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정역과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러니까 정역은 뭐라는 얘기죠?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분모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치역값,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도 어쨌든 이 k가 0이 아니므로 y도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럼 0 빼고는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그렇잖아요. k값이 양수이면, 생각해봐요. k가 양수예요. 그럼 x의 양집으로 하면 y도 양 나오겠지? x의 음집으로 하면 y도 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둘 다 양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인 사분면은 1사 아니면 3사분면입니다. 둘 다 양인 사분면, 둘 다 음인 사분면. x좌표, y좌표 모두 양, x좌표, y좌표 모두 그러니까 분자가 양이 되면 x, y좌표 똑같은 부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자가 음이 되면 반대로, 분자가 음이면 x의 양을 집어넣어요. 그럼 y는 음이 나와. x의 음을 집어넣어. 그럼 y는 양이 나와. x, y가 서로 반대부로 움직이다 보니까 x와 y가 서로 반대부호인 사분면은 2사와 4사분면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k값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1사와 3사분면을 지나며 k값이 음수가 되면 2사와 4사를 지나는 직각쌍곡선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점근선이라는 단어. 점근선. 사실 지금까지는 점근선이라는 단어를 거의 배운 적이 없죠. 점근선. 무슨 말이냐면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한쪽 끝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한쪽 끝이 어떤 축에 매우 가까워져요. 매우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1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이 딱히 있진 않아요. 그냥 점을 집어넣어서 점의 이동 경로를 보고 적당한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1차 함수만 직선인 건 나머지는 모두 다 곡선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는 1차 함수를 제외한 전부 다 곡선이에요. 그럼 얘도 점 몇 개 찍고 점을 부드러운 곡선을 잇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x가 있을 텐데 x의 마이너스 3, x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0 못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점을 찍어요.
1,1 지나가고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5,5분의 1 점점점 내려오죠. 반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면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1, 2가 돼요. 2분의 1,2를 지나가. 2분의 1,2를 지나가고 3분의 1,3을 지나가고 4분의 1,4를 지나가고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점점점점점 0에 가까워지면 값이 점점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1 집어넣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잖아. 점점점 작아지면 상식적으로는 그래프가 점점점점점 작아지면 상식적으로는 언젠가는 x축과 만나고 언젠가는 x축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 언젠가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상식 아니야? 상식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계속 내려가니까 언젠가는 x축에 닿을 거고 x축에 닿는다는 뜻은 y가 0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y가 음이 되는 부분도 발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숫자를 보세요. x의 양수를 집어넣으면 절대 y는 0이 될 수도 없고 음이 될 수도 없어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0 절대 안 되고 음이 되지도 않습니다. x가 양이니까 y도 양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x축에 닿지 않고 x축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식이 안 맞는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그러고 보니까 점점 숫자가 작아지지만 x축에 닿지는 않고 무한히 가까워져.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극한의 개념을 배우게 되실 텐데 어쨌든 x축에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점점점점 x가 작아짐에 따라 y값이 점점점 커지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점 커지다 만약에 이렇게 점점점 x를 작은값 집어넣다 보면 x축에 닿아야 되는데 x에 0 집어넣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x에 0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x값은 점점점점점 0에 가까워지지만 함수값은 무한히 나중에 커져서 그 값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먹습니다. 그러면 x축이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점근선으로 존재하게 되고 y축도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날 수 없는 점근선이 돼요.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럼 점근선을 구하시고 했더니 x축이 점근선,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근데 x축의 수학적 식은 y는 0, y축의 수학적 식은 x는 0. 따라서 이 기본형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점근선의 방정식. 그럼 점근선은 x축, y축이지만 걔네를 식으로 써야 된다는 뜻이니까 x축, y는 0, y축, x는 0. 얘네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며 x는 0, y축, y는 0, x축. 그럼 그 점근선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있죠? 그 교점을 기준으로 이 쌍곡선은 서로 무슨 관계에 놓이게 되냐면 이렇게 대칭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점이 이 점은 대칭이 동되면 반대편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대칭의 중심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칭의 중심. 점은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점근선의 글씨가 점근선의 교점. 아셨나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책에는 따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어디 근처에 잘 써놓으세요.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과 유사한 단어 쓰는 게 대칭의 중심. 그래서 분수함수는 좀 쉬우면요. 분수함수는 이 점의 대칭점이 이 점에 대하여 대칭에 더한 점이 여기 놓이게 되는데 이 점이 뭐냐면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대칭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대칭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K가 양수이면 1, 4와 3, 4, K가 음수이면 2, 4와 4, 4를 지난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왜 원점이죠? 아까 말해도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 식은 y는 0, 이 식은 x는 0. 그럼 이 점은 x 0, y 0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0,0.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 그 실제로 원점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하시기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평행이동할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 그거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5번 한 다음에 4번과 5번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5번. 여기는 유리함수는 3개, 자리가 없어서 일로 갈게요. 네. 저 유리함수는 3개의 대칭 관계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가 대칭 관계.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면 왠지 느낌상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을 쭉 긋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이 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이리 가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 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반대로 일로 건너가겠죠. 그래프 자체가 이거 약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것 같은데 y는 x에 대한 대칭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일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 것 같나요? 얘를 대칭이라는 얘기는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파란색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거를 접어서 넘기면 1이 갈 것 같고요. 얘를 접어 넘기면 1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한 대칭도 성립하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성립합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동시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책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칭 관계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 기본형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은 원점이었죠. 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지금은 외우기 편해요.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외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평행이동 됐을 때는 문제야. 그럼 그때마다 그럼 원점은 어디로 가는 거지? y는 x는 어디로 가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는 어디로?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써드린 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써드린 것처럼 그냥 대칭이 아니고 점대칭이 하나 있는데 그 점대칭이 점근선의 교점, 그 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성립하는데 그 점이 누구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이 그래프는 대칭 관계가 성립해요. 됐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점대칭은 그래프 자체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점이 누구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선대칭이 되거든요. 이것도 좀 외우기 쉬운데 선대칭이면 그래프 자체가 선으로 대칭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는데 지금 선생님 표기가 아니라 필기가 좀 이래서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는 어떤 선에 대하여 라고 쓸게요. 이래야 안 헷갈리고 그러니까 점에 대하여 쓸 때 정확히 씁시다. 유리함수는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인데 그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어떤 선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거를 잘 쓰셔야 돼요. 이거를 잘 쓰셔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해요. 기울기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이게 기본형인가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 기울기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이건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물론 책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외우기는 아까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평행이동 되면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얘가 어디로 갈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의미는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여기 그대로 쓸게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으니까 이겁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이해가 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대칭 3개입니다.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누가? 분수함수는. 이 분수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이 다 대칭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한 대칭, 또다시 이 직선에 대한 대칭. 3개의 대칭 관계를 맺는데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대칭 관계를 맺는다. 근데 그거를 저렇게 외우면 기본형에 대한 설명만 되고 또 표준형, 일반형 넘어가면 또 새롭게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외울 때나 기억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겠지만 많이 하다 보면 이걸로 다 통일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인데 그 점이 누구냐면 점근선의 교점. 이거는 0,0일 때. 기본형은 0,0의 점근선의 교점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선에 대한 대칭 성립하는데 그 선이 첫 번째는 기울기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1이며 점근의 교점인 0,0을 지나는 직선은 y는 x예요. 그래서 기본형이 y는 x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인 0,0을 지나는 직선. 그럼 그때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셔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더 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개념에 맞는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그릴 건 사실 이거 그리는 건 별거 없다고 그랬죠. 따로 그리는 방법이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점 찍는 겁니다.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x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겠죠? 한 여기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x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3 나오잖아. 조금 불편해. 2분의 3 찍으라면 찍겠지만 약간 확실하진 않잖아. 그래서 적당한 점은 3 정도 집어넣어요. 게다가 3 집어넣으면 3,1 여기쯤 지나가고요. 됐나요? 그리고 x축, y축에 점점 붙는 쌍곡선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이 그래프를 지난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냥. 일일이 막 다 점 찍을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리고 x축, y축에 점점 붙는 형태로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가끔 그림 그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는 애들인데 구부리면 안 됩니다. 점점 더 내려가야 되고 점점 더 붙어가야 되는 거니까 구부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뭐 그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적당히 몇 개 점 찍어서 적당히 몇 개 점 찍고 점 넣고 몇 개 좀 많이 하면 물론 좋죠. 많이 하면 아무래도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근데 많이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당히 약수 배수의 관계를 통해서 찍기 편한 점 위주로 찍고 부드럽게 곡선, x축, y축이 점점 닿는 부드러운 쌍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표준형 넘어갑니다. 분수함수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다음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적의 표준형이죠. 적의 표준형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었던 y는 x분의 1 이런 거. 기본형. 아까 했었죠? 분자값이 양수니까 1, 4와 3, 4를 지나며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각쌍곡선.
근데 원점과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근데 얘를 내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뭐라 배웠죠?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관계식에 대입한다.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y 대신에 y-3을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한다. 그럼 식은 y-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는 바꾸지 마시고. 등호 그대로, 분의 1 그대로. 이 식을 정리했더니 y는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이게 표준형이다. 얘가 기본형이다. 반비례라고 배웠던 게 기본형.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 이제 표준형이 됐으면 이 표준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본형을 토대로 이 표준형에 대한 내용을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되지. 그림을 이해해야 되니까 원래는 기본형 그래프가 어디가 점근선이었죠?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고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렇게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었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었나요? x는 0,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당연히 0,0에 있었겠죠.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그랬었네요.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이 분수함수는 성립한다. 자, 그랬었는데 저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움직여줘야 될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원점이었던 점근선의 교점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게 x축, 얘가 y축이었겠지. 근데 여기 있던 점이 왼쪽으로 2칸, 위로 3칸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2,3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2,3. 이 정도? 여기 있던 원점이 1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원점이 왜 중요했었냐면 원점을 지나며 이렇게 수직인 직선 2개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럼 얘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수직인 직선 2개에 대하여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을 쓰시고 그러면 당연히 x값이 어디를 지나가죠?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y값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3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x는 마이너스 2, y는 3. 왜 이런 게 나왔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였으니까? 마이너스 2,3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x 붙여 쓰시고 여기다 y 붙여 쓰시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을 토대로 점근선을 그리세요. 그럼 두 번째 어느 방향으로? 이 분자값이 양수였죠. 그러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사분면은 아니지만 느낌상 점근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1, 4와 3, 4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를 달랑말랑 담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분자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보고 판단하시고 방향에 맞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세 번째, 아까 말한 대칭관계.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칭관계. 아까처럼 뭐냐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는 과연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까 선생님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니까 이 그래프는 누구예요? 예. 이 표준형 인체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2,3에 대한 대칭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럼 이거 못 푼다고 그랬잖아.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칭이냐면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이며 1이며 무엇을 지나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나요? 기울기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선할 때 배웠잖아요.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식은 y는 x 더하기 2에서 넘어가면 더하기 3이 되니까 x 플러스 5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세 번째, 기울기 1짜리 말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에 대한 대칭. 똑같겠죠?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정리하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아셨나요?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칭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니까 조금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배웠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아까 기본형일 때는 이거 있었죠? 한번 다시 쓸게요. y는 x분의 1 걔를 x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됐었죠? 근데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인가요? 0,0 얘는 y는 x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럼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점도 이만큼 움직이고 이 그래프에 닳듯 말듯 자석처럼 살짝 미묘하게 붙지 않고 있는 그 선들도 그래프가 움직이면 그 점근선들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럼 얘네를 똑같이 이 평행이동 명령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0,0은 마이너스 2, 이거 3이었죠? 네, 잘못 쓴 것 같아요. 마이너스 2,3으로 이것도 평행이동하죠? 어떻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x 대신에 x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하겠죠. 넘겨 계산했더니 이게 y는 x 플러스 5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y 대신에 y축으로 y는 3만큼 x 대신에 x축으로 x 플러스 2만큼 이렇게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얘를 전개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이쪽이 좀 정확한 의미긴 해요. 이 의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기울기 1이며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요령껏 이렇게 풀어도 뭐 관계는 없다. 되나요? 그럼 뭐 당연하게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당연하게 정의역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의역 범위는 이거 0 안 되면 된다며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왜? 점근선의 x는 마이너스 2니까. 점근선의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x값이 절대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선이 아니고 만나지 않는 선이니까 이 x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지역의 범위도 y값이 3이 될 수 없죠. 그래서 y는 3이 될 수 없다. 왜? y는 3이 점근선이니까. 그럼 y값은 3을 못 갖겠지. 다음은 안 되니까. 네. 그런 관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연습 문제 한두 번만 더 풀어보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이 그래프를, 이 기본형이죠.
얘는 어딜 지나요? 원점을 지나지 않고 2, 4와 4, 4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겠죠. 이런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3. 플러스 3 넘기면 뒤쪽에 마이너스 3 붙겠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그대로,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x가 x 마이너스 1로. 여기가 y 플러스 3인데 플러스 3이 넘어가면 이 마이너스 3이 뒤에 이렇게 붙겠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럼 표준형 가지고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식이 나왔죠. 기본형을 알고 있으면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 기본형이 몰랐다 쳐. 이게 없었어요. 그냥 식이 이렇게만 있어.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되죠? 항상 포물선은 뭐부터 찾아야 돼요? 꼭지점. 됐나요? 분수함수는 뭐부터 찾는 거냐면 분수함수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부터 찾으셔야 그림 그리기가 편합니다. 다시 2차 함수 포물선은 꼭지점으로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해. 그럼 분수함수 그리려면요, 쌍곡선인데 쌍곡선을 기준에서 그리려면 기준선이 필요하고 그 기준선은 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식에서 그럼 점근선 교점 어떻게 지나가죠? 잘 생각해봐.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점근선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럼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거 1, 분자가 0이 아니므로 y값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죠. 분자가 0이 돼야 y값이 마이너스 3이 존재할 텐데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y값은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잖아요. 뒤에 있는 숫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그리는 겁니다.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대충 그릴게요. 1, 마이너스 3 이렇게 1, 마이너스 3 이게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느낌상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와 4, 4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근데 이게 여기는 별 문제 없죠. 여기는 그냥 마치 늦지 빈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적당히 그리면 돼요. 적당히 그리면 돼. 누가 너한테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 안 해. 시험 문제에서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려진 걸 보고 판단하거나 관계식을 가지고 네가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지 직접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당히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를 그릴 때 그래프를 좀 더 점근선에 가깝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서 2, 4분면을 안 지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2, 4분면 안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그래프를 약간 퍼지게 그려요. X축, Y축이 점근선에 두는 이렇게 퍼지게 그려. 그럼 이번에는 1, 4분면도 지나고 2, 4분면도 지나고 3, 4분면도 지나고 이쪽에 그리면 4, 4분면도 다니고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이 달라집니다. 요걸 고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그리죠? 그러면 아무거나 이런 경우는 x에 0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게 제일 편해. x에 0 집어넣어봐. 이 식에다. 어디다가? 요 식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0 빼기 1분의 2 마이너스 3. 이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0, 마이너스 1 y 절편값이 0,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y 절편 찍어주는 게 나아요. 그럼 0,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쌍곡선이 그려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이제 대칭 관계로 적당히 여기는 그냥 적당히 대칭 관계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 4분면은 안 지나갑니다. 원점 위쪽으로는 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은 1, 4, 3, 4, 4, 4분면만 통과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리고는 아까 말한 대칭관계. 뭐에 대한 대칭?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 아까 얼마였어요?
1, 마이너스 3에 대한 대칭. 두 번째, 기울기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이면서 x에서 x좌표 빼준 것. 여기에 대한 대칭. 이 식을 정리하면 전개만 해주면 되죠. y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4. 여기에 대한 대칭. 이 점에 대한 대칭. 마지막 나머지 하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x값.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x로 갈 테고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에 대한 대칭.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형에서 0,0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점근선의 교점이 1,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x로 1만큼, y처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는 평행이동 됐고요. 얘를 x로 1만큼, y처럼 마이너스 3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겠죠?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를 계산해 준 게 여기 있더라. 어느 쪽으로든 간에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념 아까 말했지만 위쪽이 좀 더 좋은 개념이지만 뭐 점근선에 이렇게 어떤 대칭 관계가 성립한가 할 때 그냥 문제 좀 손쉽게 푸는 방법은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았으니까 그래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정의역은요, 분모가 0이 아닌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요, 요 뒤에 있는 값 절대 못 가져요, y값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다 x 쓰시면 돼요. 이거 진짜 쉬워요. 점근선의 방정식 쓰면 고민하지 마. 여기 점근선의 교점에다 x 앞에 x를 쓰고 y 앞에 y 쓴 다음에 이거 그대로 베껴 쓰면 돼요. x는 1이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의 방정식. x는 1, 얘가 x는 1이에요. x는 마이너스 3,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표준형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뭐 평행이동 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평행이동 된 거 뭐 이렇게 해도 주어져 있는 이 1번, 2번, 3번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x는 바뀐 게 없죠? x를 안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분수식이 여기 뭐가 있냐면 가운데 덧셈 2만 붙었잖아요.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 얘는 분모가 x에서 x 플러스 1이 바뀌었네요. 따라서 x축으로 이게 0이 되는 크기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는 이게 0이 되는 크기 x축으로 4만큼, 그 다음 뒤에 있는 상수값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괜찮나요? 네. 그림 그리는 건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번? 헷갈리시면? 다음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그래프나 점근선 방정식, 정의역, 치역 구하시오.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요 184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분수함수 그릴 때 제 1단계가 뭐라고 그랬나요? 잊지 마세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표준형식을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뭐 이런 꼴이 표준형이에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p,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p, 그 뒤에 붙어 있는 상수값, 분수 뒤에 붙어 있는 상수값 q. 그러니까 분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값이라고 생각해요. 분수를 없애고 남는 y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분모가 0이 되는 x값 1, 그때 이 분수식 빼고 남는 y값 3.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빠르게 점근선 교점 1,3이 점근선의 교점 여기 됐네. 그럼 다 된 거예요. 이 점을 지나며 수직인 직선 두 개 그리시면 돼요. 수직인 직선 두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쓰시오? 어렵지 않다. 여기다 x는 여기다 y는 쓰신 다음에 그대로 비껴 쓰면 돼요. x는 1 y는 3 점근선의 방정식.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분자값을 보니까 분자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2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어느 쪽 방향으로? 2, 4와 4, 4 방향으로. 왼쪽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됐나요? 근데 이런 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뭐 거칠 게 없죠? 어디 위냐 아래냐 말할 게 여기도 뭐 위냐 아래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런 경우는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네, 적당히. 물론 점의 좌표 찾아서 좀 더 꼼꼼하게 그려주는 게 맞긴 하겠지.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는 모른 적이 주고 다음 분수함수를 꼼꼼히 그리시오 이런 건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위치만 잘 잡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세히 그리려면 점 같은 거 찍어주면 좋긴 한데 그냥 생략할게요. 그 정도는. 네. 그 다음 아까 점근선의 방정식 x는 1, y는 3 썼고요. 정의역 뭔가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안 된다며. 그게 정의역이라며? 정의역 x는 뭐가 아닌? 점근선이 아닌 그대로 해서 그냥 줄 하나 치시면 돼요.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 이 점근선 y는 3? y는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잖아 얘는. 그러니까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치역의 범위. 여기 책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따로 공부한 게 있었죠? 대칭관계. 뭐에 대한 대칭? 1,3에 대한 대칭. 직선에 대한 대칭. 그렇죠? 뭐 두 가지 있었죠? 기울기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이렇게 평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게 더 이해하기 편한가요, 여러분들은? 기울기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편해요? 아니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이만큼 평이동했다는 게 편해요? 그냥 개인 의견이냐? 개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1번? 평행이동? 그럼 둘 다 해봅시다. 1번을 이해하려면 기울기 1이며 이 점은 지나는 직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를 지나는 점 기울기 마이너스 1 x를 지나는 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y는 x라는 직선을 써놓고 나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쓴 다음에 이걸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뭐 대입하죠?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쓰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쪽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대칭에 대한 관계도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뭐 이제부터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런 건 좀 숫자가 약간 애매해서 잠깐 살짝 봤는데 이 숫자가 약간 애매하네요. 앞에 2분의 3이 붙어가지고 이것만 살짝 설명드릴게요.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점근선이 2, x는 2, y는 2분의 1이다. 어떻게 찾죠? 분모가 0이 되는 x값 2 맞니? 맞아요. 점근선의 교점이 2, 그때 분수 손바닥 가리고 남는 숫자 2분의 1. 그럼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면 여기다 는 x, 여기다 는 y를 쓰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죠.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2x-4) 앞에 2가 붙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이다. 당연히 맞겠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이다. 그렇죠. 2가 아니어야 되고 y는 2분의 1이 아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앞에 음이 붙었네요. 이건 틀렸네요. 살짝 저기 마이너스 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 다음 1, 2, 3, 4분면을 모두 다 지난다.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x축, y축 그리시고 점근선이 2,2분의 1을 지나도록 2,2분의 1, 2,2분의 1 대충 그린 겁니다. 2,2분의 1. 그 방향이 분자가 양수네? 그럼 1, 4와 3, 4 방향으로. 여기는 별 문제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쪽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지나는 사보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찾을 때는 뭐 하는 게 좋다고 그랬나요? y절편. y절편. x에 뭐 집어넣고? 저식에서 x에 0 집어넣어서 y가 뭐 나오는지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4분의 1이란 거 같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0, 마이너스 4분의 1. 원점에서 조금 밑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빨간색 그래프에 뭐가 되도록? 점근선이 되도록. 그럼 그래프는 여기가 원점이에요.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리고 지나는 사분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겠죠. 이 점을 밟아야 되니까 저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지나는 사분면 1사분면 지나가나요? 이건 대놓고 1사분면 지나가잖아요. 1사분면 지나가요. 2사분면 지나갑니까? 여기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2사분면 지나가잖아요. 2사분면 지나갑니다. 3사분면 지나갑니까? 잘 보시면 여기 지나갑니다. 아주 살짝 걸치고 있죠? 3사분면 지나갑니다. 4사분면 여기 4사 다 4분면 4사분면 지나갑니다. 1, 2, 3, 4를 모두 지나갑니다. 네, 괜찮네요. 자, 마지막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는 그래프와 크게 관계 없으니까 말을 좀 이상한가요? 네, 그래프를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x분의 3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다? x분의 3을 평행이동하면 이런 게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모 2를 묶어내면 x-2, 3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지나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y는 2x분의 3을 평행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x 앞에 있는 개수에 2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평행해서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넘기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거지 얘랑 얘는 잘 보시면 분모 2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분수가 되기 때문에 틀린 답이에요. 근데 가끔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맞나? 이거는 맞냐고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y는 x분의 이 그래프는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왜 맞아요? 여기 분모 x가 2가 있고 얘는 2가 없는데요? 여기 분자 2 곱하고 여기 분자 2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y는 2x분의 3 아까 그 그래프가 나와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분자값에 따라서 잘 보셔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결과적으로 2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6번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이런 거죠. 대칭성. 다음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는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입니다. K값 구하세요. 왜 아까 계속 연습했던 거네요. 뭐부터 찾는 게 낫다고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 시작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3, 뒤에 분수에 아무것도 없네요. 0. 됐죠? 그럼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대칭. 두 번째,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일 텐데 두 가지.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 빼기 0, 기울기 1, 가로 x 빼기 3.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 빼기 0,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이 식은 y는 x 마이너스 3.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근데 이 식을 보니까 x 앞에 계수에 마이너스 1이 붙었네요. 그럼 이걸 말하는 거겠죠. 설마 이걸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기울 1자리니까. 따라서 k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연습 자꾸 하다 보시면 뭐 괜찮네. 표준형은 할만하네.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일반형이요? 얘 이름이 일반형이에요. 얘 이름이 분수함수의 일반형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쓸 때 생각해봐. 분수를 쓸 때 누가 이렇게 쓰니 사실은. 보통 뭐 하냐면 통분하잖아. 분수와 무엇인가에 덧셈 하다 보면 이런 것도 2분의 1 더하기 1 누가 이렇게 씁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써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 정답을 쓸 때는 이걸 2분의 3 이렇게 쓰지 누가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 그런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고 분수함수를 이해하기 편하게 관계식을 쓰라면 이 관계식이 편하긴 하겠죠. 근데 누구도 분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덧셈 뺄셈으로 따로따로 분리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붙인다는 얘기지. 결론은 일반형은 표준형을 뭐 한 거냐면 통분하신 거예요. 표준형을 통분해서 그냥 하나의 분수로 쓰는 겁니다.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의 분수로 쓰겠다. 그게 일반형이에요. 그럼 쓰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연습한 대로 y는 x-1분의 1 더하기 2 통분하시오. 그러면 x-1분의 1 더하기 이게 2가 나오려면 분모 똑같은 x-1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답이 2가 나오려면 분모의 2배가 돼야 되잖아. 분모의 2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통분되겠네요. 분모는 통분되었으니까 x-를 모으면 되고 1 더하기 2x-2 정리하면 x-1분의 2x-2 표준형, 일반형 맞아요? 그럼 일반형 쓰고 나서 보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분모도 x에 대한 1차식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 1차식분의 1차식으로 써진 게 분수함수의 일반형이구나. 이렇게 쓴 거예요. 1차식분의 1차식. 근데 1차 앞에 계수 붙을 수 있고 상수 붙을 수 있고 분자에는 1차 앞에도 계수 붙을 수 있고 상수 붙을 수 있겠죠. 그걸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쓴 거 보면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고 얘가 C인 거고 여기 X 앞에 있는 게 1이 C인 거고 이 뒤에 얘가 D인 거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1차분의 1차로 써지는 저런 꼴 통분돼서 나오는 저런 꼴을 보통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근데? 이런 것도 문제가 뭐야? 포물선 아래로 복한 건 알겠어. 근데 그래프 그리려면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딱 봤을 때 꼭점이 나와? 그렇지는 않잖아. 왜? 이거 원래 표준형일 때는 꼭점이 딱 나왔을 거라고. 보자마자 꼭점 어디? 근데 이걸 풀어헤치는 바람에 꼭지점에 대한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산하기 전까지는 꼭점이 어디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럼 뭐 했었나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죠. 그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묻던지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이고 정리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쓰고 쓰게 되면 중요하진 않지만 y는 2가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꼭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식을 보니까 그림이 금방 그려지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죠? 점근선의 교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프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연습 하나 합시다. 네, 이걸로 연습할게요. 여기 얘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데 y는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할 짓은
1차분의 1차 가지고 1차분의 상수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그래서 몫을 상수로 분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분자인 4x 플러스 5를 분모인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1차를 1차로 나누면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분배합니다. 4x 플러스 4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는 x 플러스 1과 4의 곱으로 처리되겠죠. x 플러스 1과 4의 곱이니까 이렇게 써질 테고 나머지 1의 합으로 써질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뭘 또 굳이 나눗셈까지 써. 똑같은 건데 지금 똑같이 써질 겁니다. 근데 쓸 때 지금처럼 나눗셈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분모랑 똑같은 걸 써봐. 그냥 분모랑 똑같은 거 그냥 복사했어. 그리고는 이건 4x인데 그럼 이 가로에 뭘 곱하죠? 4를 곱해줘야 돼요. 4x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x만 곱할 수는 없어서 분모 전체 가로치고 4를 곱한 거예요. 근데 분배하게 되면 4x는 나오죠. 근데 분배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4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더하기 1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직접 나눗셈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적당히 분모 분자를 짜 맞춰서 분배한 다음에 숫자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가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랑의 하트 모양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약분해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남죠? 4가 남아요.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약분 안 되는 이게 남아요. 다 됐네요. 그러면 아까 표준형이 나왔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 손바닥 가리면 그 뒤에 있는 숫자 4.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네. 그럼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4가 점근선이겠네.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별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4 이쯤 되겠죠. 마이너스 1과 4를 지나면 여기가 원점. 됐나요? 그리고 여기 분자값이 양수. 그러니까 1, 4와 3, 4 방향으로. 근데 얘는 뭐 그냥 거칠 게 없죠. 따로 거칠 게 없잖아요. 뭐 어디 위로 그려야 됩니까? 아래로 그려야 되는가 고민할 게 없는 게 그냥 이쪽으로 그리시고. 이건 이렇게밖에 안 그리시잖아요. 좀 더 멀어졌느냐 안 멀어졌느냐 차이 몇 점이지 뭐 사분면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게 자신 있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대칭 관계? 이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은 아까는 기울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평행이동을 본다면 y는 x. 원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었겠죠. 근데 이만큼 뭐 하는 거죠? 평행이동 하는 겁니다.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해요? y-4. x 대신에 x 플러스 1. 됐나요? 그럼 이거 대입하죠? y 대신에 y-4. x 대신에 x 플러스 1. 똑같이 y 대신에 y-4. x 대신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x 플러스 1 이렇게. 얘를 전개하면 대칭선 2개 나온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다 보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이 선생님 여기 이 부분이 눈치 빠르신 분들이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선생님 그냥 니은자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제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2x-4분의 뭐 예를 들어 4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통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표준을 바꿔도 될 텐데 점근선의 교점만 구하는 거라면 굳이 아까처럼 막 표준을 이렇게 일일이 쭉 다 써가서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럴 때 뭘 쓰냐면 니은자 공식.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 어쨌든 이건 변함이 없겠죠.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2,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2니까요. 그 다음은 그럼 뒤에는 y값은요? 할 때 쓰이는 게 니은자 공식.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만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2분의 4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2,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구해지면 저절로 뭐도 되죠? 대칭선이 만들어져요. 기울기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y에서 지나는 y좌표 2를 빼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1 x에서 지나는 x좌표 2를 빼주시고 요거 두 개 정리하시면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과 이 두 개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 됐나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과 대칭 관계, 대칭선에 대한 관계, 그리고 흔히 말하는 평행 이동에 대한 관계만 물어본다면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표준형 안 바꾸고 그냥 맨날 이 방법 쓰면 됩니까? 이게 더 간단한데 니은자 공식? 이게 더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근데 이 니은자 공식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표준형식이죠. 니은자 공식의 장점은 여기 0이 되는 값,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빠르게 뭘 구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근데 문제가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표준형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이 분자의 끝에 누가 올라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 쌍곡선이 그려질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리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니은자 공식의 장점은 얘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합니다. 장점은 표준형을 안 거쳐도 되겠지만 표준형을 안 거쳐도 되니까 시간적인 소모를 막아줘요.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혹은 대칭선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손쉽게 표준형 없이 이 식의 관계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표준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없다고요? 이 분자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양음만 판단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식만 봐서는 저게 양인지 음인지 1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 있죠.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때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지금처럼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프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 왜? 점근선의 교점을 물어보나? 대칭의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면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든지 점근선의 교점, 대칭에 대한 관계 이 정도만 물어본다면 굳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돼요. 식만 봐도 되니까 그럴 때는 공식, 니은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령껏 그래프를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겠구나. 그럼 빠르게 표준형. 그래프 필요 없는데? 그러면 공식, 니은자 공식으로 일반형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린 걸 판단해야 돼. 그러면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표준형으로 가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일반형에서 저 분자값이 뭐가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걸 또 외우느니 차라리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15분 연장 수업을 하게 되네요. 결국은. 네,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일반형 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어드리는 게 나을까요? 괜찮아요? 네. 이거 안 하면 딴 거 할 거기 때문에. 아직 5분 남았어요. 선생님은 빨리는 늦게는 끝내도 빨리는 잘 안 끝내는 스타일이라. 네.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 밑에 있는 걸 어차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원식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만약에 밑에 있는 것처럼 정역의 범위를 쓰고 하시오. 그러면 이걸 굳이 표준으로 바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뭐만 찾으면 되죠?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3, 니은자 공식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앞에
앞에 있는 개수, x 개수분의 x 개수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럼 정의역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정분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거 짝대기 치우면 되죠. y는 마이너스 1, x는 3. 점근선의 방정식. 그 아까 대칭 관계, 이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했었던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정의역, 치역 이런 거 다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내가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네, 좀 불편하셔도 표준형을 바꾸셔야죠. 표준형을 바꿉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직접 나눗셈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짜맞추든지. 그냥 분모 올렸어, 그냥 분모 복수해서 올렸지 뭐. 그리고 개수 맞춰야 되니까 가로 쳐주고, 개수 마이너스 1 붙었네?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고. 분배하면 마이너스에서 괜찮은데 플러스 3 나오죠. 근데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저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쪼개주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주십니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땡겼으면 x-3분의 마이너스 2. 물론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땡겨 바깥으로 내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남겠죠. 됐니? 그럼 정근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3,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점근선은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는 분자값이 마이너스 2니까 2, 4와 4, 4 방향으로. 이쪽은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이쪽 그릴 때가 문제죠.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릴지 따라서 지나는 사범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라고요? y 절편 정도. x가 0일 때 y가 x에 0 집어넣어요. 그럼 0-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뭐 음수분의 음수니까 당연히 네, 음이겠죠. 그러니까 0,음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0, 무슨 말이에요? 뭘 잘못 썼나요? 네. 0,음을 지면 안 되는데? 0,음. 여기 숫자 때문에 그렇군요. 얘가 계산해보면, 이상한데? 뭔가?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x-3, x-3, 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분리하면 저렇게 되고,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여기다 x에 0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쯤을 지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쯤. 됐나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2, 4와 4, 4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대칭관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어디 사분면을 지나죠? 1사분면은 지나갑니다.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1사분면 땅이니까 1사분면 지나가요. 1사. 2사는 여기 안 지나가요. 원점 요쪽으로 지나가야 2사가 지나갈 텐데 저쪽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사는 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3, 4, 여기 4, 4. 그래서 3, 4, 4, 4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더라. 괜찮겠습니까? 네.